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는 이제 4년째 접어들었어요. 다들 시댁은 어렵고 불편한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이 아닌 손윗 동서 형님이었는데요. 물론 때로는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 아들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속상한 때도 있었고, 그걸로 남편과 싸우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상식 이하로 속이 뒤집히고 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두 분 다 마음도 약하고 싫은 소리를 잘 못하기도 하세요. 그러다 보니 가끔 쌓였던 게 폭발하기는 하는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면이 있지 않겠어요. 또 지금은 처음보다 제 입장에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져서 이만하면 시부모님 잘 만난 거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님은 결혼하고 얼마 전까지도 진짜 사람 황당하게 하고 열받는 언행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자기도 같은 며느리 입장이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동물의 왕국처럼 자기가 더 힘있고 잘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유치하게 기싸움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싸움의 끝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저의 승리로 끝났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장난 아니었어요. 형님은 땡땡 회계사무소의 회계사였는데 자기 직업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아주버님은 순진해 보였다고 할까요?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에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얼굴에 풍길 정도였어요. 형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앞에서 아주버님한테 가방을 턱 맡기더니 의자 빼고 넣는 거에 주문하는 것까지 모든 걸 아주버님한테 다 시키더라고요. 저는 참 황당했는데 형님은 그걸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이지연 씨, 반가워요. 나 땡땡 회계사무소 회계사이고 우리 지금 사는 집이 100평짜리야. 이게 다 내 덕이겠지만. 아, 맞다. 지연 씨는 무슨 편집 디자인 한다고 했나? 그게 돈이 돼요? 우리 도련님도 그저 그런 직장인이라 큰 돈벌이는 못할 텐데. 평생 부자 되기는 참 고난이 많겠다. 어쨌든 우리 결혼하고 지금 5년 만에 새 식구 들어오는 거라 집안 어른들은 기대가 많을 거예요. 뭐 나도 어쨌든 환영이고 잘 살아요. 네, 회계사 요새 참 대단했어요. 첫 만남부터 자기네 집 평수 자랑에 제 직업이 돈이 되느냐부터 해서 제 남편도 큰돈 못 만질 거라고 하지를 않나. 정말 상식 밖의 말만 쏟아놓는데 아주버님은 무안해서 저희한테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계셨고, 남편도 식사하는 내내 불쾌한 표정을 짓고서 두 사람한테 말도 잘하지 않았어요. 난 진짜 형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자기가 형수 비서야. 봤지? 형수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저러고 사는지 진짜 모르겠다니까. 형이 대학 다닐 때부터 그 흔한 연애도 한번 안 해보고 있다가 형수 만나서 푹 빠져서 결혼한 건데, 솔직히 나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형 인생이니 형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러고 사는 거 보게 되면 내 복장이 다 터진다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예, 요즘은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말 놓고 뭐 가르치려고 들고 그러는 거 아닌 세상이잖니? 네 윗동서한테 기본 예의만 지키고 네 할 말 하고 그래라. 걔 마음에 들게 하려고 뭐 그럴 필요 없어. 걔 욕심 채워주지 말고 네 편한 대로 해라. 알았지? 저는 정말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해주시는 시어머니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시부모님은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셨고 내가 도를 넘는 시집살이는 안 하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죠. 저희는 결혼식도 양가 축복 속에 잘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시댁에 일이 있어도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고 늘 형편에 따라 제가 힘들지 않게 해주셨어요. 시아버지도 잔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으셨고요. 그런데
정말 형님이 사람 골 때리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여행 돌아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밥을 사겠다고 해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약속 장소에 가자 형님은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가 털을 괴고서 저를 위아래로 싹 훑어보는데 기분 참 별로더라고요. 스캔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노골적으로 당해보니 참 사람한테 할 게 못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불편한 시선을 무시하고 밝게 인사했어요. 아주버님 형님 먼저 나와 계셨네요. 저도 끝나자마자 온다고 왔는데 제가 제일 늦었네요. 주문 아직 안 하셨죠? 제가 할까요? 자기 주문 안 했지? 자기 오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라는 남편의 말에 제가 메뉴판을 펼치자 형님은 쓱 메뉴판을 가로채서 아주버님 앞에 놓더라고요. 일단 음식은 우리가 시키는 걸로 할게. 오늘 하고 온 센스 보니까 이런데 와보지도 않았을 것 같고 뭘 시켜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쪽팔리느니 내가 하지 뭐. 라더니 제가 무슨 말할 틈도 없이 손가락으로 메뉴를 집어가며 아주버님한테 이거랑 와인은 당신하고 나만 하지 뭐. 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형수, 뭔 사람 선택권도 안 주고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도련님, 기분 나쁘셨어요? 저는 동서가 잘 모를 것 같아서 배려해준다고 그런 건데요. 그럼 도련님도 와인 마실래요? 참, 됐습니다. 뭐 어차피 오늘 형이 사준다고 했으니 시켜주시는 거 잘 먹고 갈게요. 남편은 엉뚱하게 해석해서 자기 할 말만 하는 형님한테 질렸다는 듯 알아서 하라며 더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긴 저라도 그럴 것 같았어요. 물론 저도 기분이 많이 상했고요. 어쨌든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식사가 나오고부터는 같이 밥을 먹어서 그런지 어색했던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디저트가 나오기 전에 형님이 불쑥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동서, 명품백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 사줘? 아니, 식사 장소를 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갖추고 나와야지. 여기 봐봐. 누가 그런 싸구려 가죽 가방 들고 나온 사람 있나? 아무리 없이 살아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 네, 형님. 그럼 형님이 하나 사주세요. 감사히 받을게요. 이렇게 선물을 받을 줄 몰랐네요. 제가 넙죽 그 말을 받아들이자 형님은 당황했는지 얼굴이 빨개졌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고민 한번 안 하고 바로 그렇게 사달라고 해? 동서한테 무슨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당황스럽다. 사주신다고 해서 감사히 받겠다고 하는 것뿐인데요. 뭐 지금 사정이 안 되시면 천천히 사주셔도 돼요. 어머머, 동서 말 좀 이상하게 한다. 내가 돈도 없는데 무조건 지르고 받다는 거야? 형님은 손으로 파닥파닥 부채질을 하며 열을 식히더니 갑자기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그 모습에 쿡 웃다가 얼른 참았고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은 제 덕에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어요. 형수 당황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동안 막혀있던 게 확 뚫리는 것 같더라니까. 너무 재밌었어. 근데 자기도 기분 나빴지. 어쩜 저렇게 사람을 대놓고 무안하게 하는지. 난 형수 보기 전에 회계사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랐잖아. 나라고 뭐 기분 좋을 리 있어. 근데 전에 어머니가 그랬잖아. 요즘은 무조건 윗사람 하는 말 참고 듣는 거 아니라고. 난 어머니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참지 말고 할 말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대놓고 화내고 싸우기보다는 웃으면서 얘기해보기로 했지. 형이 하도 좋아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건데 난 진짜 형수 같은 사람 보다 처음 봐. 뭐 두 분이 잘 살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 나머지야 우리가 잘 대처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도 이제 너무 참기만 하지 마. 할 말은 해. 난 안 그래도 할 말 했어. 화내면서 말해서 문제지. 그래서 형수가 나 안 좋아하잖아. 아마 그래서 자기한테도 일부러 저러는지도 몰라.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는 결혼하고 첫 시댁 어른 생일이기도 하니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도 해서 선물도 그렇고
같이 식사를 할 장소도 물색했어요. 그런데 형님 내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였어요. 자기, 곧 아버님 생신인데 아주버님한테 무슨 연락 없어? 선물은 각자 준비해도 식사 장소는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아? 안 그래도 내가 형한테 연락해봤는데 아직 형수랑 얘기를 못 해봤다네. 조금만 기다려달래. 근데 예약하려면 지금쯤 해야 될 텐데 아주버님이 먼저 정하시면 안 되나? 나도 그러라고 했는데 뭐 형수한테 꼭 물어봐야 된대. 자기 혼자 정하기 좀 그렇다나? 아, 내 형이지만 나도 답답하다. 그럼 내가 형님한테 전화해볼까? 그래도 되겠지? 집안 어른 챙기자고 연락하는 건데 괜찮겠지 뭐. 자기가 전화해준다면 나야 땡큐야. 난 진짜 형수하고 개인적으로 말 섞기 싫거든. 남편은 이제 아주 편하게 자기 형수 싫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저한테 맡기라고 하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서가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전화할 사람으로 안 보였는데? 잘 지내셨어요, 형님? 이제 좀 있으면 아버님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식사 장소 어디로 해야 되나 여쭤보려고요. 아무래도 형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아, 그랬어? 뭐 내가 잘 알긴 아는데 이번엔 동서가 알아서 해봐. 처음 하는 거니까 혼자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급을 올려서 어떻게 해야겠다. 감도 잡힐 거야.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동서 하는 대로 따를게. 그냥 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말도 어쩜 저렇게 사람을 매기면서 하는지 참 그것도 재주다 싶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이리저리 알아봐서 시부모님 입맛에 맞을 만한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었는데 약속 시간 30분이 지났는데도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오질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음식을 갖다 달라고 하고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끊고 온 남편은 어째 흥분해서 얼굴이 좀 벌개졌더라고요. 왜 그래? 아주버님 무슨 일 있으시대? 제가 묻자 시부모님도 궁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아주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아, 그게 형수 회사에서 나오는 호텔 디너 뷔페랑 숙박권이 있는데 그게 오늘이 마지막이었대요.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 안 쓰면 다음에 안 준다고 꼭 가야 된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그렇게 디너 뷔페를 꼭 가야겠으면 호텔 숙박권 정도는 시부모님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시부모님은 금세 표정이 안 좋아져서 마침 나온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고요. 생각해보면 형님은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날 호텔에 가려고 시아버지 생신 신경을 안 쓴 거고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자기가 하는 것만 옳고 자기가 가장 눈 높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남한테 일을 맡길 리가 없잖아요. 뭐 시부모님 챙기는 게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아무리 윗사람이라지만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 그대로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그런 성격을 꼭 닮은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고 시부모님도 저희 장단에 맞춰서 결국 웃어주셨어요. 제가 준비한 선물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집에 가기 전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있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재밌는 시간 보냈다. 고마워.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도 형님 하는 게 정말 가관인데 시부모님은 그동안 정말 속통이 터졌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자기 일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기본 예의까지 없을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좋은 직업 같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식의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 같다고 제가 남편한테 한탄을 했어요. 자기 교육부 장관 돼야겠다. 내가 밀어줄까? 농담하지 말고 난 정말 실망이야. 그래도 사회적으로 볼 때 성공한 전문직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나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 말이야. 어쩜 저렇게 주변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저럴 수 있지? 그게 내가 제일 열받는 건데 뭐 어쩌겠어. 그런 형수를 형이 좋아한다고 결혼한 건데 형 팔자지 뭐. 아니, 아주버님은 자기 선택이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냐고. 어쨌든 엮여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똑똑한 만큼 불편은 끼치지 말아야지. 아, 나도 모르겠다. 말해봤자 불평만 계속 나오지. 해결책도 없으니 말이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져주려고 블라우스를 샀다며 전해주러 오셨더라고요. 내가 딸이 없어서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사서 줘보고 싶었거든. 둘째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너무 좋다.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잘 있겠다고 말하고는 그날 이후 형님한테 연락은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형님한테 아버님 생신 잘 보내셨냐는 전화는 안 왔어요? 걔가 그런 전화할 정신이 있는 애가 아니야. 뭐, 집 바쁜 일 끝나면 연락 한번 하겠지. 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즐거운 얘기 하자. 네 시아버지가 너 때문에 생신날 아주 호강했다고 너무 좋아하신다. 다음에 너 집에 오면 용돈 주신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받으려고 한 건가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마음에 드셨다니 저도 기분 좋아요. 아무래도 형님은 시부모님 생신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님 한 사람한테 시댁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자 어째 이제 막 결혼한 제가 다 욱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야 어쨌든 형님보다 아랫사람이고 결혼해서 이제 막 시댁도 알아가는 참인데 함부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저는 어쩌면 형님도 저는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회계사무소들이 월말이 닥치면 다들 정신없이 바쁘다던데 마침 그때가 월말이기도 했기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님에 대해 알게 되는 이야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결혼할 때 원래 집을 반반씩 내서 하기로 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갑자기 자기네 친정이 요즘 많이 어렵다며 하도 우는 소리를 내서 시부모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네요. 집에 들어가는 가구며 가전제품도 아주버님이 마련하셨고요. 지금 사는 그 100평이라는 데에는 6개월 전쯤 들어갔다는데 자기네 돈 벌어서 이사를 하면 월대 살던 집 보증금은 시부모님한테 돌려드려도 되잖아요. 정말 한 푼 들이지도 않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대요. 그 말을 할 때 남편은 정말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대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저는 듣기만 하는데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는 시간이 또 그렇게 지나갔고 2달쯤 후였어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었어요. 동서, 내가 시간지나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서 말이야. 아버님 어머님이 동서 예물 어떻게 해줬어? 예물이요? 그건 갑자기 왜요? 아니 며칠 전에 도련님이 집에 들러서 우리 그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불가리 거 세트 받았다며? 그리고 아버님이 저번에 생일 준비하느라 수고했다고 동서 용돈도 주셨다던데 그거 다 정말이야? 예물은 불가리 그거 딱 하나 받은 거 맞고요. 아버님이 주신 용돈은 정말 안 받으려고 했는데 꼭 주시겠다고 하셔서 주신 거 반만 받았어요. 아니 한 세트고 반이고 받은 거 맞잖아. 어머, 아버님 어머님 지금 동서랑 나랑 차별하는 거 맞지? 난 결혼할 때 그런 비싼 예물 받지도 못했어. 우리 남편이 준비한 반지 목걸이 세트만 받았다고. 그리고 용돈이라니. 나한테는 그런 거 주신 적도 없는데 이거 차별 맞아. 동서, 뭘 했길래 아버님 어머님이 그런 걸 해주셔? 제가 뭘 했냐고요? 글쎄요. 저는요 집장만 하는 것도 오히려 제가 돈 더 보태서 했고요. 한 6대4 정도로 제가 더 냈어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 챙긴다고 선물도 드리고 한정식 레스토랑 아버님 어머님 입맛 맞을 것 같은 데로 골라서 같이 식사도 했죠. 뭐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참 주말마다 안부 전화도 드리고 가끔 부르시면 가기도 하고요. 그런 정도 가지고 동서한테만 용돈 주고 할 리가 없는데? 대체 무슨 알랑방귀를 끼길래 그런 예물을 받은 건지 말해봐.
저는 집어들 때 제가 좀 더 보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 마음을 다 알 수 없으니 왜 그런 비싼 걸 해주셨는지는 저도 모르죠. 직접 물어보세요. 동서, 그런 걸 어떻게 대놓고 물어봐. 참나, 누구 눈치 없는 사람 만들 일 있어? 아무튼 알았어. 동서도 참 대단한 사람이네. 카지 거 알려주는 게 뭐 대수라고? 처음부터 보통 깜찍하진 않겠구나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제가 깜찍한 인상은 아닌데 그렇게 봐주셨다니 감사해요. 저는 형님의 말도 안 되는 꼬인 말에 지고 싶지 않았어요. 제 옷차림이나 가방 같은 게 자기가 한 것보다 좀 저렴한 것 같으면 대놓고 깎아내리고, 제가 시부모님한테 자기보다 좋은 걸 받은 것 같으면 그건 또 못 참는다니. 어떻게든 자기가 남보다 나아 보여야 하고 욕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자기 외모를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피부과 성형외과 가는 게 뭐 사치도 아니고 얼굴에 주사 맞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온갖 것 다 하면서 아주버님이나 아이한테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잔소리만 하는 게 얄밉더라고요. 남편이 아주버님을 만나고 오면 늘 열받아서 형님 너무한다고 화를 내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지나치게 형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누가 요즘 자기 피부과 돈 쓰는 거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자기 관리하고 꾸미는 거 자기 돈 번 걸로 감당이 되면 뭐라고 안 하지. 물론 형수 돈 많이 벌겠지. 그렇다고 해도 자기만 혼자 무슨 연예인처럼 매달 엄청나게 피부과에 돈 들이고 형이랑 이현이는 요만큼도 신경을 안 써.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 형은 속옷을 아직도 결혼 전에 입던 걸 입더라. 이게 말이 돼? 그게 언젠데. 그리고 이현이 입 주위에 하얗게 버짐인지 그런 게 폈어. 아니, 100평짜리 집이라고 자랑하면서 애 먹이는 거랑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그 지경을 만들어? 형이 병원 같이 갔는데 영양소 부족이라고 그랬대.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3살짜린데 자기가 잘 챙겨야 될 거 아냐. 자기가 형님 너무 나쁘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형님 많이 바쁘시니까 아주버님이 챙길 수도 있잖아. 누가 그걸 몰라? 물론 형도 바쁘다고 집안을 안 돌본 건 반성해야지. 근데 형수는 자기 몸은 잘 챙기면서 식구는 안 챙기니까 하는 소리야. 형은 사실 한번 연구 시작하면 자기 먹는 것도 잊어버려. 형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성격이 그런 데가 있는 거고, 형수처럼 온갖 것 신경 잘 쓰는 사람이 애가 저 지경이 되게 뒀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안 그래도 형은 다 자기 잘못이라고 아주 이현이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 물론 형이랑 형수 다 똑같지만 난 진짜 형수한테 질렸어. 제가 형님을 겪어보니 남편이 그렇게 펄펄 뛰고 열을 내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받아야 될 거는 시간이 지나도 따지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그렇게 무심하다는 게 이기적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시가 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요. 저는 늘 티 안 나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는 걸 좋아해서 요란하게 명품 상표 보이고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런데 형님은 저와 달라서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그 명품 브랜드 상품인 것처럼 티를 내거든요. 뭐 그거야 자기 취향이니 이해해요. 그럼 다른 사람 취향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은 그 결혼식 자리에서도 저를 쓱 훑어보더니 이내 비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대체 언제적 스타일이야? 동서는 시댁 결혼식까지 그렇게 꼭 없는 티를 내야 되겠어? 아니, 편집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디자인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렇게 센스가 없어. 어머 형님, 요즘은 브랜드 티 내지 않은 게 더 세련된 거예요. 내가 이런 브랜드 써요 하고 티 내는 건 나이 든 것 같잖아요. 동서는 자격지심을 참 이상하게 표현하더라. 동서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그렇게 벌어서는 생활비 들어가는 것도 빡빡하잖아.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무슨 티가 안 난다는 둥 그런 말을 해. 뭐 동서 취향이 구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는 좀 더 차려입고 오는 버릇 좀 해. 어머님 아버님도 며느리가 이러고 오면 창피하실 거 아니야. 저는 형님이 너무 선 넘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주위에 다른 시댁 어른들도 있고 해서
그냥 참고 말았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형님네는 이사를 갔어요. 거기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렇게 자랑하던 100평짜리 집을 팔고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자기네 회사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다 같이 집들이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동서, 우리 집들이 할 때 동서가 같이 음식도 날라주고 뒤에서 우리 이현이도 챙겨줄래? 내가 그날 일한 건 섭섭하지 않게 쳐줄게. 그래도 새 집에서 손님 만든 건데 생판 모르는 남보다 동서가 도와주는 게 마음이 놓이잖아. 아 맞다. 어쨌든 동서도 집들이 오는 거니까 선물 가져올 거잖아. 괜히 뭐 살 생각하지 말고 땡땡땡에서 거실에 놓을 도자기로 된 무드 등 사와. 내가 어떤 모델인지 톡으로 보내놓을게. 형님은 저를 자기 집들이에서 심부름시키면서 자기가 저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런 심보를 생각하니 정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조카 아이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나중에 따로 집들이에 가기 싫기도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선물로 달라고 한 그 무드 등이요. 정말 가격이 악소리 나오게 비싸더라고요. 저한테 주겠다는 일당이 몇 배는 되던데 그러면서 저한테 일당 준다고 얼마나 공치사를 하든지 눈꼴 씌어서 못 봐주겠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날은 그런 걸로 따지는 것도 유치했고 저는 조카를 돌보면서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손님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더니 곧 오기로 한 사람들이 다 왔고 저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음식을 내갔어요. 아주버님은 제가 왔다 갔다 음식을 나르니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우 재수씨,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오늘 정말 미안해요. 네, 그래도 이사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축하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그러면서 음식을 들고 제일 마지막에 오신 손님들 자리에 갔는데 그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분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갑자기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유 지연씨, 지연씨를 여기서 보네? 어떻게 여기를 왔어요? 누구랑 아는 사이예요? 아저씨, 저 여기 저희 아주버님 댁이에요. 오늘 집들이 있다고 해서 도와드리러 왔는데요. 아니, 우리 회사 큰 고객 따님이 그럼 김현수 씨 동서인 거네? 와, 이런 인연이 있나? 그렇게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는 그분은 저희 아빠 회사 일을 해주는 대표님이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원래 공동대표로 있던 회계사무소에서 독립해서 따로 사무소를 차렸는데 그때 아빠가 대표님 부탁으로 회계 업무를 이쪽으로 옮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땡땡 회계사무소라고 했을 때 잘 몰랐던 거고요. 거기 대표님이 아빠와 친분이 있는 것도 몰랐죠. 대표님이 저를 붙잡고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려니 형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잽싸게 오더라고요. 어머 대표님, 우리 동서한테 무슨 일이실까요? 이렇게 누구랑 반갑게 얘기하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김 차장. 김 차장은 내가 독립하고 우리 사무소 와서 잘 모르지? 여기 지연 씨가 우리 회사 은인이나 다름없는 땡땡 투자 대표님 딸이야. 거기 회사 회계랑 대표님 갖고 있는 건물 큰 거 두 채도 우리가 하잖아.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김 차장, 동서한테 아주 잘해야 되네. 지금도 우리 사무소 큰 고객분 따님이거든. 김 차장이 지연 씨한테 실수해서 우리 일감 떨어지는 불상사는 생기지 말아야지. 농담이고 김 차장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 이렇게 형님네 집들이라고 도와주러 온 거 보면 사이가 꽤 좋은 것 같은데 오늘 김 차장이 일 다 끝나고 나면 지연 씨한테 크게 한턱 쏴야 돼. 알았지? 아, 네, 그래요. 동서 친정이 그랬군요. 형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가 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웃음이 터질 것 같은 걸 겨우 참았어요. 사실 저희 아빠가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아주 알찬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회사가 있는 건물과 그 옆 건물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 건물이 좀 크거든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형님은 깜짝 놀란 거고 대표님이 대놓고 저한테 잘해주라고 하니 완전 당황한 거죠. 대표님은 집들이가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형님한테 저한테 잘해주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자기 대표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형님은 어쩔 수 없이 예 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 형님은 저한테 따지듯이 말했어요. 아니, 동서는 친정집이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해줘야지. 왜 여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게 대체 무슨 경우야? 제 친정일이 형님하고 관계가 있을 줄 저도 몰랐죠.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집딸이 왜 이러고 다녀? 누가 보면 아주 서민인 줄 알겠어. 형님, 제가 정말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 결혼식 때 형님이 뭐라고 했던 그 옷이요. 그거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하이엔드 제품이에요. 저는 원래 명품 브랜드 떡하니 붙여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좋은 자리에는 주로 그런 거 입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일하고 활동하기 좋은 옷하고 신발이면 뭐든 괜찮고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래 입고 오래 쓸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도 이제 제가 하고 다니는 것 같고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님이 남한테 보이는 거 많이 신경 쓰시는 건 알겠는데요. 형님처럼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 쉽게 판단하시는 거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저 오늘 온 것도 이연이가 신경 쓰여서 온 거지. 형님 그동안 저한테 하셨던 거 생각하면 여기 단 1초도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아무리 아랫사람이어도 말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빠른 소리를 하자 형님은 어쩔 줄 몰라서 양손을 잡고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집에 간다고 하자 형님은 그제야 제 팔을 붙잡고 사정하더라고요. 저기 동서, 친정에 내 얘기 뭐 하고 그런 거 없지?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있었으면 내가 사과할게. 동서가 처음부터 친정이 어떤 집안인지 말만 해줬어도 이럴 일은 없었겠지만. 아차, 아니야. 지금 말한 건 잊어줘. 미안해. 내가 미안해. 형님은 사과한다는 말도 입이 겨우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에도 얄미운 말을 하는 건 너무 의도적인 게 빤히 보여서 참 사람이 별로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죠. 제가 아주버님하고 조카한테만 인사를 하고 나가자 형님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오면서 동서, 내 맘 알지?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하고 미안해. 그리고 내가 오늘 동서가 사온 선물하고 일당하고 그 돈 다 붙여줄게. 형님, 선물은 선물이죠. 그걸 왜 돈을 주세요? 아니야. 내가 부탁해서 사온 거니까 돈 보내줄게. 그럼 내 얘기 대표님한테 이상한 건 하지 말고 잘 부탁해. 형님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억지로 웃으면서 저한테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가면서 형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과를 하셨든 받을게요. 솔직히 형님도 그동안 저한테 이상하게 군 거 아시죠? 아무리 아랫사람이어도 더는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형님, 이제는 아주버님하고 이현이한테도 신경 좀 쓰세요. 형님 얼굴하고 옷하고 신발에만 돈 쓰지 마시고 아주버님 새 속옷도 사주시고 좋은 데도 같이 가시고요. 이현이 먹는 것도 신경 쓰시고요. 그런 거 아버님 어머님도 아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싫은 소리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그렇지. 형님이 그런 사람 성격 뻔히 다 알고 더 마음대로 하는 거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아버님 어머님 생신도 신경 쓰시고 명절에도 시댁에 인사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형님 명절에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서요. 저한테만 아버님이 용돈 줘서 섭섭하다고 하셨죠? 형님이 한 번만 명절에 찾아가서 인사만 하셔도 아버님 어머님 좋아서 용돈 더 주실걸요. 제가 말하는 게 주제 넘을 수 있지만 이제 형님도 윗사람답게 행동하시면 좋겠네요. 평소 같으면 제가 이런 말하면 난리 났을 형님인데 그날은 바로 저한테 꼬리를 내리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동서. 동서 말대로 할게. 저는 그 일을 저만 알고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말 안 하다가 좀 지나서 얘기했더니 남편이 통쾌해서 어쩔 줄 모르고 웃더라고요. 정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아빠 지인분을 만나서 형님이 그동안 저 먹인 걸 몇 배로 돌려준 것 같아서 저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만 난답니다. 형님은 그 이후 제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저한테 잘하려고도 노력하지만
그게 다 친정 백 때문인 게 눈에 뻔히 보일 정도로 떨떠름한 표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전처럼 함부로 굴지 않아서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않아도 돼서 마음도 편했고요. 자기 대표 귀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 좀 짠하기도 해요. 제가 자기 본 모습을 다 폭로하면 대표한테도 찍힐 테고, 그렇게 되면 자기 회사 생활도 편치만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형님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한테 가뭄에 콩나듯 전화도 하고 생신 때에는 선물이라도 챙겨 보내더라고요. 저는 형님을 보며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